이번 시간에는 제16강 행정상 손해전부 중에서 그 밖의 제도, 예를 들면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가 있는데 그 중간 부분이 이 실정법에서 규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유사침해 이론, 또 수용적 침해 이론, 희생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결과재가 청구권 등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문제에 의해서 현실에 있어서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지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제도의 엄격한 해석 적용만으로는 구제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 및 해결 방안에서 이것이 가끔씩 좀 나와요. 또 시험에서. 먼저 위법 무책의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 자, 여러분들 위법 유책이야죠. 위법 유책, 고의과실,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 유책의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무책인 경우는 이게 규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독일에서 나온 수용유사침해 이론이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우리가 의도적인 공권적 침해야죠. 이때 의도적인 침해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보시면 이형적 비의욕적 공용침해로 행해진 경우. 자, 적법한 행정작용인데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강도 살인범이 이때 인질을 잡고, 그죠? 인질을 잡고 좀 막 살해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경찰관이 이때 총기 사용, 무기 사용하죠. 총기 사용했는데 이때 강도 인질범을 향해서 무릎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 총알이 이때 관통해서 옆에 지나가고 있던 임산부를 갖다가 결국 임산부한테 어떤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때 수용적 침해 이론이 이제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적법한 침해. 자, 우리 행정상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실 중에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이때 손실보상을 해주죠. 물론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적법한 침해. 자, 이때는 독일에서 역시나 논의되고 있는 희생보상 청구 이론이 또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의 책임제에 입각한 손해배상제도의 흠결에서 결과재가 청구권. 자, 여러분들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3천만 원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손해가 발생했는데 위법한 결과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때 바로 행정상 결과재가 청구권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렇게 한번 쭉 알아두셔야 돼요. 예전에는 시험에서 그 밖의 손해전부제도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또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또 언제든지 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내용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시는 것이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이론인데 이것은 독일이 판례에서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자, 결론적으로 이론상, 학설상 지지되고 있지만 실무상, 소송 실무상 판례에서는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이론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으로 잘 나옵니다. 판례는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고 있다. 실무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수용유사침해 볼까요? 자, 위법한 공용침해. 위법한 공용침해의 경우,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권적 침해이기는 하지만, 자, 보상에 관한 이 규정을 갖다가 두고 있지 않아서 위법한 경우에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을 보면
공공필요에서 공용침해 시, 그죠? 공용침해 시 행정상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써야 이렇게 되죠. 이 불가분 조항과 관련돼요. 자, 공공필요에 의해서 공용침해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서 결국 공용수용 등을 할 때 위법이 되는 거죠. 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법이 돼요. 위법한 공용침해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수용에 준해서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론이 수용이사침해 이론입니다. 자, 그 논거, 당연논리. 이것도 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적법한 공용침해에 의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체적 예를 갖다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사례 문제로서 구도시계획법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일정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바로 이게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학설상은 뭐 인정하죠. 하지만 우리 소송실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 보세요. 위법무책이죠. 위법무책. 자, 넘기고요. 이거 무책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그 공용수용 하는데 근거 법률에 따라서 공용침해를 해요. 공용수용을 하는데 이 보상 규정이 근거 법규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용수용할 때 사업 시행자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책이 되는 거죠. 헌법에 위반되니까 위법, 그다음 무책입니다. 우리 그 손실보상은요, 적법 무책. 맞죠? 적법 무책이 행정상 손실보상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 국가배상과의 구별인데, 자, 뭐 국가배상과의 구별. 자, 보시면 청구권의 성립요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해당하여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간 손해이다. 수용유사침해 보상, 공공필요를 위해서 발생한 희생이죠. 하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 무책.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읽어주세요. 수용이사침해 이론이 전개. 요게 이제 그 한참 안 나오다가 약 2년 전, 3년 전에 시험에서 다시 출제된 바가 있어요. 자, 이론이 성립 보시면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해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 자, 우리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해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인데 위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입은 자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실정법상의 흠결을 메꾸기 위해서, 자, 독일에서, 어디에서요? 독일에서 연방 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된 이론이에요. 됐죠? 자, 독일 연방 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입니다. 자, 법적 근거 다시 한번 이론적 근거, 독일 연방 최고법원이죠. 이론적 근거로 당연논리, 즉 위법한 공용침해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더욱 마땅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거고요. 실정법적 근거, 독일 연방 최고법원은 수용유사침해의 법적 근거로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 대응하는 규정이에요. 자, 이어서 자갈채집 판결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게 이제 시험 나왔는데, 자, 198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디예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예요.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갈채집 판결을 통하여 연방 최고법원이 전통적으로 취해오던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따르는 보상 청구를 제약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자, 동 판결의 내용 보시면, 자,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침해적 조치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상대방은 손실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맞죠? 우리 그 행정상 손실보상은 일반법 규정이 없어요. 각 개별법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용침해와 함께 보상 규정이 있어야죠. 그래야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이 우리 국민들에게 개인적 공권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없으면 위법한 공용침해적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죠?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고 위법한 공용침해적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 소송을 통해서 그 사업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돼요. 전혀 다른 그 논리죠. 자, 자갈채취 판결의 영향인데 이것이 당구장 표시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독일 연방 최고법원은 아직도 수용 의사침해의 법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여전히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갖다가 축소합니다. 보세요. 동법리 법적 기초를 기본법이 아니라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프로이센 일반 국법, 일반 란트가 국가라는 뜻이에요. 국법, 란트법, 서장 제74조, 75조의 근거를 둔 관습법으로서의 희생보상 청구의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 논리적 싸움인데, 이 자갈채취 판결의 영향에 의해서 사실 독일 연방 최고법원의 이 수용 의사적 침해 이론은 이 범위가 축소돼서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적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이론이죠. 근거. 바로 독일 기본법 14조 제3항,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과 대응하는 규정, 이것으로부터 독일 헌법상 관습헌법이죠. 독일에서 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관습헌법 제74조와 75조의 근거로 든 희생보상 청구권, 그죠? 이 희생보상 청구권의 근거로 바꿔요. 그러면서 여전히 여기와 같이 수용의사 침해의 법리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축소해서 또 이론적 근거로 바꿔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요게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아예 이거 법리제도 자체를 갖다가 폐기했다 하면 틀린 질문이 듭니다. 자, 우리 법제의 인정 여부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급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죠. 서울고등법원에서 적극 수용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했지만, 최고심인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수용의사 침해에 따른 보상을 부정합니다. 요거 정도는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용의사 침해 이론을 한번 쭉 봐봤어요. 자, 용어를 익히고 대략적으로 수용의사 침해 이론이 개념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수용적 침해를 보도록 하죠. 수용적 침해. 자, 적법한 행정적용이, 적법입니다. 행정적용이 이형적, 비의욕적, 부수적 결과로서, 이형적, 그러니까 비정형적 같은 말이에요. 비의욕적,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이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구체적 예를 보시면, 자, 요 예 나오면 수용적 침해를 골라주셔야 돼요. 박스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 사례에서 요거는 어떤 이론과 관련된 것인가 할 때 수용적 침해 이론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여기 기억법 볼까요? 장기간의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인근 상점이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영업 손실을 받은 경우.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지하철 공사 기간이 있는데 얘를 1년 잡았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죠. 예,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여기 거기 암벽이라든지 지하수 문제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그죠? 예, 그죠? 일단 보통은 일단 사업 기간 딱
그 기간 내에 영업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요. 근데 그 기간이 경과됐을 때, 아니, 이것이 1년인데, 1년 6개월 더 공사했다. 1년을 더 한다 할 때는 문제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사례가 나오면, 이렇게, 수용적 침해 이론을 골라주시고, 또 쓰레기 적시장 같은 공공시설의 경영으로 인근 주민이 손해를 받는 경우 등이 있죠. 쓰레기 적시장,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죠? 법의 근거에서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경찰행정법에서 아까 제가 초기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내가 저 강도를 향해서 경찰관 총을 쐈는데 실제로 그 지나가던 이 임산부가 이게 관통하고 그 임산부를 갖다가 그만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역은 봐보세요. 적법한 행정활동이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 하여 독일의 연방사법재판소가 이렇게 고안해낸 이론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서 요 네 가지,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는 꼭 좀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다음에 성립요건, 재산권 침해가 있어야 하고, 공용침해에 대해요.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 발생, 그 다음에 침해의 적법성과 그 부수적 결과로서의 손해 발생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과연 수용적 침해 이론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학설은 있지만, 우리 판례가 정해져. 판례는 역시나, 이거 보시면, 수용 유사 침해 이론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돼 있고, 요 내용도 한번,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보통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셔야 할 것이 희생보상청구입니다. 희생보상청구인데, 자, 이거 보시면, 국민이 생명, 신체, 명예, 이거 재산권 아니죠. 비재산권입니다. 등과 같은 비재산적 가치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는 보상청구이에요. 희생보상청구. 자,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네, 좀 제가 그 예를 갖다가 잠깐 혼동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 예를 좀 정정할게요.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요건을 준수한 상태에서 총기를 사용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지나던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요거는 제가 앞에서 잠깐 수용적 침해 이론을 갖다 잠깐 했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임산부라든지 행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희생보상 청구권이 대상이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해놓으시고요. 자, 니은번 국가기관의 검정을 받아 판매되고 있는 약을 사 먹었는데 병에 걸린 경우.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의 경우죠. 이런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희생보상 청구권이 대상이 되는데, 자, 이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관습법상이 저기죠. 그죠? 독일에서 프로이센, 자, 독일 관습헌법상, 자, 즉,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일반 국법 제75조, 희생보상청구권이죠. 이가 바로 75조가 그 법적 근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우리는 관습헌법으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과 일반 국법과 같은 제75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기본권 보장, 헌법상 기본권 보장, 사회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등에서 희생보상이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개별법 예로는 살림법 제10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제24조, 자, 제54조 2, 소방기본법 제24조 등의 각 개별법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정 여부, 부정설. 자, 부정설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관습법적 근거를 갖는 제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희생보상 청구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상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희생보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내용 보셔야 돼요. 자, 부정설이 현재 더설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보상 청구의 성립 요건과 내용이죠. 성립 요건 요 내용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립 요건,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활동에 의한 침해고, 행정작용활동 같은 말이죠.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에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 이게 중요하죠.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 생명, 신체 등이죠. 생명, 신체, 명예 등,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셔야 하고, 자, 내용도 보시면 보상의 내용은 당해 침해 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 의료비, 소득상 상실 분미, 소송 비용 등만을 갖다가 포함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적 손해만 인정돼요. 희생보상 청구의 보상의 내용은 재산적 손해만 인정하는 것이지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이것도 내용이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상 청구의 인정 여부인데, 자, 요 일부견에 류지태 교수님이 한다면 보상 규정이 있는 그 경우, 요 전염병 예방법 제54조의 2죠. 얘는 희생 보상 청구권이라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독일에서 희생 보상 문제는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관습법에 근거해요. 관습헌법에 근거하여 희생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여 왔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만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좀 타당한 견해입니다. 개별법상 손실보상 규정이 있으면 희생보상 청구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없을 때 문제 되는 거예요. 일설, 이설,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설, 2설, 제3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확립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좀 내용을 넣었습니다. 희생침해 유사의 문제 의의만 보겠습니다. 자, 희생유사침해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보상 청구는 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동그라미 2번. 그럼 국가배상 청구권과의 관계인데,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권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병렬적 관계에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구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고, 이 점에서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내용에서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상 결과적 청구권. 이것이 한 6, 7년 사이에 많이 출제되다가 지금은 많이 안 돼요. 출제면 거의 다 맞춰버리니까 한 6, 7년 열심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거의 안 나오면 다시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고, 우리 기출문제도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한 4, 5년, 5, 6년마다 한번 나와요. 그때 이제 이게 결정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 보실 때, 처음에 지금 우리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 왔는데, 용어의 이해 및 체계 파악되면 사실 그 법 과목은 다 끝납니다. 처음에 이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관념에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이제 독일 관념법학의 영향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 제정할 때도 간단하죠. 용어를 갖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쓰면.
하지만 이제 단점은 우리 국민들이 이 법을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법을 지금 보시니까 그나마 뭐 이게 뭐 결과적 정권이 뭔지, 행정위가 뭔지, 행정입법이 뭔지 아시지. 일반 국민들은 깜깜이에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우리도 강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행정상 결과적 정권을 보겠습니다. 자, 위 법안 행정 적용이 결과로 남아있는 상태로 인한 자기의, 중요합니다. 누구예요? 자기의. 다른 사람 안 돼요. 자기 법률상 이익을, 이 중요해요. 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 주체를 상대로 하여 위법한 이 상태를 갖다가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말합니다. 자, 즉 예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적치해 놓은 경우에 쓰레기 제거를 청구하는 경우. 또 니은 보세요. 사인의 소유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토지 수용 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당의 토지를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불법 점유된 토지나 수용된 토지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이런 경우도이죠. 또 여기 보시면 1번 운전면허증이 압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필요성은 여러분들 봐보세요. 국가배상은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방해 행위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 우리 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에요. 금전배상이에요. 자, 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행정쟁송도 원상회복적 효과를 갖지 못한 경우에, 그죠? 공권행사.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행정쟁송, 취소소송, 취소심판은 공권력 행사 자체를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갖다가 어떤 제거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결과제거 청구권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성질. 자, 개인적 공권성. 우리 다수설은 개인적 공권으로 보나 판례는 사건으로 봅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볼까요? 우리가 제 1편에 해당하는 개인적 공권 다음에 공법상 사무관리와 공법상 부당이득을 공부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공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 상환 청구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학설, 다수설은 이걸 공권으로 보고 행정소송 유형으로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 판례는 소송실무상 둘 다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어서 쭉 넘어가서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배상 청구권.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배수는 결과제거 청구권. 어때요? 요거까지도 마찬가지. 세 가지. 모두 다수설은 공권으로 보고 소송 유형을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소송실무상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갖다 모두 사건으로 보고 소송실무상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봅니다. 맞죠? 사건으로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성 여부. 자, 명예훼손 발언과 같은 비재산적 침해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성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다수설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성. 자, 물권적 청구권성. 예, 이것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 포함하는 개념에서 사실 결과제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이 재산권에 한정하죠. 하지만 비재산권도 포함하기 때문에 더 넓은 개념입니다. 회복 청구권, 그죠?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죠. 위법한 상태를 갖다가 제거해서 원상 회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 근거를 보시면 결과제가 정권의 법적 근거를 헌법상의 법치 행정의 원리, 기본권 규정, 민법상 방해 제가 정권 등의 관계 규정의 유추 적용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취소 판결 등의 기소력 규정 관련 청구인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규정, 당사자 승에 관한 규정 등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진작 판례는 결과제가 청구권을 이렇게 사건으로 보니까 그 근거를 민법 제213조, 214조 방해배제 청구권이죠. 이거 방해배제, 방해 예방 청구권 이거 갖다가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 자, 요건 보시면 요건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문제가 많이 출제될 때 자, 행정주의 공행정적용으로 인한 침해가 존재한다. 맞아요. 자, 이때 타인의 법률상 이익. 우리 행정주체가 타인의 법률상 이익. 이때요. 이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 침해.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행정행위에서 또 배우셨죠? 또 개인적 공권에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법률상 이익 침해 됐을 때는 우리가 행정상 손해전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통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행정상 손해전보나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 같은 말이에요. 법률상 이익, 그 다음에 보호이익, 개인적 공권 같은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틀리죠. 행정상 결과제가 청구권은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틀린 점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추셔야 합니다. 관계자 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위법한 상태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자,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행정적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책임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결과적의 가능성과 허용성, 기대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특히 2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틀린 점은 이거 나와요. 자, 이어서 내용과 관계에서 내용 보시면 여기 원상 회복이 청구 또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해야 돼요. 제3자에 대한 청구, 제3자에 대한 청구이죠.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타인의 가고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퇴거를 명하는 경우죠. 이런 예. 자,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보겠습니다. 결과 제거 청구권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직접적 침해에 인정되므로 간접적으로 침해된 제3자에게는 그죠? 간접적으로 침해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때 직접적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받고 있는 자가 되고 간접적으로 침해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번에 위법한 상태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과실 정도에 따라 결과 제거 청구권이 수축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됐죠? 자, 쟁송 절차 다시 한번 결과 제거 청구권의 행사 방법인데 다시 한번 다음선을 뭐로 본다고요? 공권으로 보고 그래서 행정소송의 유형으로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하지만
소송 실무는 예, 이게 판례입니다. 예, 소송 실무는 그 성질을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에 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앞에서 배우신 행정상 손해전보에서 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보셨고, 이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서 규율되지 않는 부분, 이때 이제 중간 영역이죠. 이걸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바로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로서 수용 유사침해 이론, 수용적 침해 이론, 그 다음에 뭐 희생보상 청구 이론, 결과 제거 청구권을 받습니다. 이때 그 밖의 손해전보에서는 가끔씩 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를 마치겠습니다.